아, 네. 저는 단순한 삶을 알리고 있는 탁지연이라고 합니다. 뭐 글로도 알리고 있고 강의로도 알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거진도 내고 제 책도 내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매거진이라는 건 뭐예요? 심플리라는 잡지고요. 어, 제가 이런 좀 단순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트렌드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매체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예, 삶의 여유를 찾는 방법들을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잡지명이 심플리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책의 이름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 네네네네. 아, 이게 두 개 다 굉장히 심플하고 네. 단촐하고 단순하고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 삶의 철학이 어. 심플하게 살자입니다. 왜 그렇게 심플을 추구하게 되셨는지. 이게 2012년으로 먼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때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뭐 아시다시피 신문사 하면 굉장히 좀 바쁜 생활이잖아요. 저는 뭐 대중문화 쪽이긴 하지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어요. 할 일이 항상 쌓여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너무 바쁜 시간에 이제 먹을 것도 대강대강 때우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겹쳐가지고,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이제 뭐 일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왔으면 좋으련만 한꺼번에 와서 좀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집 회사만 반복하면서 굉장히 좀 침대에 그냥 늘어져서 그 힘듦을 폭식을 하면서 풀거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으로 폭식을 하면서 풀거나 아니면은 옷이나 가방 따위를 막 쇼핑하면서 사들이면서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6개월이 지났을 때 원래 옷장이 하나였는데 옷장이 2개로 늘었던데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집은 항상 어수선하고 어느 날 그래서 침대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도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집도 복잡하잖아. 순간 그게 동일시가 돼서 내 집을 딱 둘러보는데 와, 물건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이제 붙어 있는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 이제 레포트부터 10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쌓인 그런 서류 프린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라면 박스로 한 7박스 정도가 되는데 그 2, 3년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한 박스씩 넣는 거를 다 싸질머지고 다녔어요. 그러냐고 이제 더 큰 집을 찾아다녀야 됐죠.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건너가서 그 박스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여는 거예요. 근데 수첩이 제가 10년 동안 쓴 수첩이 한 4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수첩 하나 딱 열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악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저한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나한테 필요할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싸질머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나머지들을 다 프린트 이런 자료들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힘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손에 올려놓고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야? 물으면서 다 비워냈어요, 베란다를. 그래서 베란다가 정말 싹 비워내니까 뻥 뚫린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경험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사 갈 때 이삿짐 물건을 싹 뺄 때 텅 빈 집을 볼 때 그리고 다시 텅 빈 집에 들어갈 때 그 홀가분한 감정. 그때의 그 감정보다 몇 배는 더 홀가분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부터 내 방에 있는 물건들 뭐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뭐 또 책 같은 경우들, 각종 소품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을 했죠.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행복과 필요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니까 마음이 점점 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직장 생활하던 이제 10년 동안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옷, 더 큰 집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비우면서 점점 행복해지면서 아, 내가 행복의 기준을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껏 행복을 위해 사들인 물건들이 행복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옷을 사고 가방을 사도 잠깐 살 때는 되게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너무나 힘든 그런 일,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더 비싼 뭐 스마트폰을 바꾼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아, 내가 행복의 가격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비우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 여행 가방만큼으로 비우게 됐어요. 여행 가방 하나요? 네. 와. 제가 왜 이제 여행 가방 하나만큼으로 비우게 됐냐면 그 홀가분함의 자유를 한번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제 어디로든 내가 마음만 먹었을 때 딱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행 가방 하나만큼으로 줄였는데 여기도 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만큼까지 물건을 줄이면 제가 어디로든 가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만큼을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행 갈 때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짐 쌀 때? 짐 쌀 때, 그 여행 떠나기 전 설렐 때,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집 한 구석에 이렇게 가방, 여행 가방을 이렇게 딱 놔두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설렘을 365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이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렘을 느끼는 장소기도 하고 또 여행지가 되기도 하고 호텔 같은 물건 없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좋은 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청소도 굉장히 빨리 끝내고 네 물건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잡다한 일에 저의 돈, 시간,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과 또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물건만 줄였다면 책 내지도 않았을 테고 이걸 업으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집만 아니라 몸, 돈, 일, 관계, 마음, 제 삶의 여러 영역들을 다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일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너무 그때 힘들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줄였는데 물건을 줄이고 나서 아, 물건만이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영역까지 다 줄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줄여 나가기 시작을 했죠. 집을 이제 줄이셨다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물건을 줄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건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건에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비우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런 물건들이었어요. 과거에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들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들. 사실 이 두 가지 기준이 사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실 대부분의 이유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의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왜 마음이 홀가분해졌냐면 이 물건과 마음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비워내면은 이 마음이 같이 그렇게 비워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안 쓰는 물건들, 예를 들어 옛날 전공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더 이상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 뭐 유행 지난 옷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연이 끝난 사람들과의 어떤 물건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물건들을 비워낼수록 제 과거의 어떤 집착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의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살 빠지면 입을 거야. 막 옷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수록 이 언젠가 쓸 것 같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나의 불안 심리를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나중에 찾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움으로써 내 마음의 물건들을, 내 마음의 어떤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덜어내는, 그 불안들도 같이 덜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의 물건을 이렇게 비워내다 보면은 가장 남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행복을 주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물건들이 남는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런 물건이 남을수록 내 삶도 똑같이 과거와 미래의 불필요한 삶들을 비워내고 현재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건을 비울 때 얘기를 해요. 어떤 물건을 품목별로 이렇게 비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하나씩 비우는 것도 좋고 한꺼번에 비우는 것도 좋고 여러 방법이 있고 그거는 자기한테 각자 맞는 방법대로 해도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일을 알리면서 느낀 거는 1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00명의 미니멀리즘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건을 비우면서 집만 비우는 게 아니라 내 행복까지 같이 얻고 싶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비우면 좀 더 수월하게 시각적으로도 좀 더 수월하게 비울 수 있고 빠르게 내 마음도 같이 비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 케이스 하나로 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네. 저도 예전 그렇게 몇 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미니멀이라는 게 물건의 개수가 미니멀의 기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의 기준은 뭐냐면 남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단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물건의 개수에는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고 나의 기준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한테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좀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이 그 물건을 미래에 쓸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미래에 뭔가 쓸 것 같아서 지금 모아둔단 말이에요. 네. 버리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버렸어요. 네.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후회한 적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100개 물건을 비우면 한 5개는 후회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실 요즘의 물건은 언제 어디서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5개 나중에 차들지도 모르는 이 5개 때문에 100개의 그 많은 물건들을 떠안고 365일 어수선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65일 행복하게 살겠다를 선택을 했죠. 아, 그거 되게 맞는 말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버려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제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버리면 소중하지 않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5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머릿속에는 막 한 30개, 40개가 있는 건데 실제는 5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맞아요. 버려봐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 과정이 있어요. 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비우기 박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비우기 박스란 건 뭐냐면 비우기를 결심한 걸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비울까 말까?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나한테 애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고민이 되는 것들을 일단 넣어놓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과거의 물건, 미래의 물건들 고민된다. 그러면 일단 분명히 근데 현재 오랫동안 쓰지 않았어. 그런데 고민된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게 뭐 한 달이건 뭐 반년이건 이렇게 일단
놔두고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실 하나를 알게 됐냐면 그 시간 동안 이 물건들을 찾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집착이 많이 덜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울 수 있는데 사람의 집착이 몇십 년 동안 쌓인 집착이 한 번에 또 덜어지진 않아요. 그중에 또 20, 30%는 또 들고 와요. 그런데 그 70% 비우는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저도 여행 가방만큼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박스 하나에다가 일단 넣어보는 거죠. 네, 네, 네.